1991년 12월 6일 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도시의 한 요거트 가게가 불에 탔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처음엔 화재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잦아든 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4명의 소녀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오늘은 텍사스 요거트샵 살인 사건을 기록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사건 현장 1991년 12월 6일. 사건 장소는 오스틴 북서부의 한 쇼핑몰. 요거트 가게는 지역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화재 진압 후 소방대원들은 가게 안쪽에서 여러 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 순간 사건은 단순 화재가 아닌 중대 범죄로 전환됩니다. 피해자들, 희생자는 모두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여학생 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무 중이었고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 점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사건은 즉시 전국 뉴스가 됩니다. 3. 초기 수사. 경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립니다. 인근 주민 탐문, 주변 차량 조사, 기존 범죄자 조회. 그러나 현장은 화재로 인해 중요한 증거가 상당 부분 훼손돼 있었습니다. 4. 압박 속의 수사. 사건은 언론과 시민의 분노 속에서 진행됩니다. 왜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는가? 이 질문은 경찰에게 점점 더 큰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5. 용의자 확보 시도. 수사는 지역 내 청소년과 전과자들로 방향을 좁혀갑니다. 그리고 몇 명의 젊은 남성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6. 문제의 자백. 경찰은 장시간의 신문 끝에 자백을 확보했다고 발표합니다. 자백 내용은 사건의 세부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 보였습니다. 언론은 범인이 잡혔다고 보도합니다. 사건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7. 자백의 의문점. 그러나 자백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증과 맞지 않는 부분, 서로 엇갈리는 진술, 현장 증거와의 불일치. 그럼에도 수사는 이미 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8. 재판으로 가다. 자백을 바탕으로 사건은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자백을 핵심 증거로 삼습니다. 반면 물리적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9. 무너지기 시작한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자백이 강압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자백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10. 판결과 혼란. 결국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이후 무죄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사건은 법적으로도 혼란에 빠집니다. 11. 결정적 문제 증거 부재.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DNA 불충분, 화재로 인한 증거 소실, 목격자 없음, 자백만 남았습니다. 12. 무죄 판결. 수년 뒤 항소심과 재심을 거쳐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은 자백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그럼 범인은 누구인가? 무죄 판결은 범인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간이 훨씬 더 흘러 있었습니다. 14. 왜 이 사건은 더 어려워졌는가? 잘못된 기소는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그 사이 진짜 범인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습니다. 15. 사법 시스템의 실패. 이 사건은 한 범죄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압박 속 수사, 자백 중심 관행, 여론의 영향,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16. 피해자들의 자리. 이 과정에서 가장 잊힌 것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사건은 범인을 잡는 경쟁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숫자로 남았습니다. 17. 지금까지도 텍사스 요거트샵 살인 사건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파일은 열려 있지만 결정적 단서는 없습니다. 18. 이 사건이 남긴 교훈.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빨리 잡는 것과 정확하게 잡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텍사스 요거트샵 살인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연쇄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믿어버린 순간 진실이 멀어진 사건입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또 하나의 미제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